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용 주거단지 공사를 재개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주도 의회가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현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토지주와 시민단체들이 제주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제주도의회를 찾았습니다. 59% 대 27% 결과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정치적 방식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도민들의 공분, 토지주들의 공분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여론을 의식한 때문인지 결의안 채택에 대한 여야의 의견은 팽팽히 엇갈렸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왔는데 이 사법부에서 이것은 위법하다, 하자가 있다 이렇게 판결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입법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걸 무시하면은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행정이 잘못되면 법을 바꿔버리고. 사업자 측의 수천억 원대 소송 가능성에 대한 시각도 서로 달랐습니다. 명백하게 위험 요인이 알고 있음에도 공사를 강행한 그런 것까지 손해배상을 물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게 과실 부분에 있어서 고려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것이 소송을 전적으로 패소, 승소를 좌우하는 사유는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2시간 가까운 설전과 의견 조율을 위한 40분간의 정회. 근데 가부 의결을 하지 못한 채 본회의로 공을 넘겼습니다. 본회의에서 전체 위원님들의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가부 의결을 하지 않고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 분리된 안건을 처리 못한다는 것은 저게 아자야 될 가치가 있는지. 역사 교과서 문제로 국회가 파행을 빚으면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 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결의안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정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국정교과서는 민주주의의 퇴행이며 제주 4.3을 왜곡한 교학사 교과서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다른 시도 교육청과 함께 인정도서와 장학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은 국정화가 4.3을 왜곡할 것이라며 원희룡 지사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는 우리나라의 최대 방어 어장으로도 유명한데요. 올해는 엘니뇨 현상 때문에 수온이 높아지는 바람에 겨울철에 찾아오던 방어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합니다. 어민들이 울상을 짓고 있는데요. 김찬영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마라도 앞바다에 길게 늘어선 어선들. 방어를 모으기 위해 방어가 좋아하는 자리돔을 바다에 뿌립니다. 미끼를 낀 낚싯줄을 쉬지 않고 풀었다 감아보지만 방어는 올라오지 않습니다. 조업을 시작한 지 4시간이 넘었지만 방어가 잘 잡히지 않으면서 일부 어선들은 아예 조업을 포기하고 철수까지 했습니다. 가끔 올라오는 것도 작은 상어가 대부분. 새벽부터 조업에 나섰지만 오후 3시가 지나서야 겨우 방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조업이 안 됐지 지금. 전혀 안 된 거지. 지금 방어 한 마리밖에 못 잡았는데 조업이 안 된 거지. 계속 그래. 계속 시작하고. 지난달부터 마라도 연안에서 잡힌 방어는 8천여 마리로 지난해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무게가 4kg이 넘는 대방어 값은 8만 원을 넘어서 작년보다 3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18년 만에 슈퍼 엘니뇨 현상으로 수온이 급격히 높아지자 북태평양의 방어들이 마라도까지 남하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수온이 지금 전년보다는 아마 한 1도에서 2도 정도가 지금 올라간 그 상황이라 가지고 좀 수온이 영향이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음 주에 열리는 최남단 방어 축제를 앞두고 마라도 앞바다에서 방어가 모습을 감추면서 어민들의 한숨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도내 한 여행사가 관광객들로부터 여행 경비를 받은 뒤 폐업하고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도내 모 여행사가 사무실과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잠적해 항공권과 숙소를 예약한 관광객 25명이 1,3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제주시는 해당 업체의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고 제주도 관광협회는 보증보험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된 제주 감귤은 알맹이에서 껍질까지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는 대표적인 건강 과일이죠. 이 감귤이 당뇨병 예방과 비만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쥐를 대상으로 감귤 추출물의 효능을 알아봤습니다. 한 그룹에는 6주 동안 고지방 사료만 먹였고 다른 쪽에는 4주 동안 고지방 사료를 먹이다 2주간 감귤 추출물을 섞어 먹였습니다. 감귤 추출물을 먹은 쥐들은 고지방 사료만 먹은 쥐보다 혈당은 28%, 몸무게는 10% 정도 줄었습니다. 감귤을 같이 투여한 동물에서는 혈당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단백질은 AKT 단백질이 보다 활성화돼서 정상 동물과 같은 그 인슐린의 기능 개선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방 생성을 억제하는 단백질 인자의 양도 혈관에서 9배, 간에서는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귤을 꾸준하게 섭취하게 되시면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촌진흥청은 감귤이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큰 것으로 나옴에 따라 소비가 늘고 식품과 의약품 소재로도 활용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제주 흑우를 산업화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주대학교를 재래 토종 가축을 활용하기 위한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센터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제주대는 제주 흑우의 대량 증식과 가공제품 개발, 인력 양성을 맡게 되며 정부와 제주도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대 200억 원을 투자합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 돌고래인 상괭이의 사체가 바닷가에서 자주 발견되곤 하죠. 경상남도에서는 이번에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된 상괭이가 재활치료를 마친 뒤 바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MBC 경남 정성호 기자입니다. 해상 가두리 안에서 상괭이 한 마리가 헤엄치며 돌아다닙니다. 지난해 5월 부산 앞바다에서 구조된 5월입니다. 사육사들이 다가가 조심스레 배 위로 옮깁니다. 바다로 되돌려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놀라지 않도록 눈도 가려주고 몸이 마르지 않도록 물을 계속 끼얹어줍니다. 1년 5개월 만에 다시 탁 트인 바다를 만난 순간 5월이는 잠깐의 망설임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사람들한테 발견되어서 저희한테 구조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아마 자연으로 나가면 아마도 잘 살 거라고. 탈진 상태로 구조된 5월이는 최근 건강을 회복했고 거제 앞바다에서 3주 동안 야생 적응 훈련도 마쳤습니다. 상괭이는 우리 서남해안에 3-4만 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혼핵과 무관심 탓에 한 해 1000여 마리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상괭이 5월이의 귀향 프로젝트가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생태 연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성호입니다. 제주 곶자왈이 지질학적으로 최근에 형성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세계유산 한라산 연구원은 곶자왈의 토양 연대를 측정한 결과 11,000년에서 6,000년 사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3만 년 전으로 추정됐던 기존 학설보다 2만 년가량 늦어진 것입니다. 한라산 연구원은 곶자왈이 풍화나 퇴적작용으로 토양이 형성될 만큼 오래되지 않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숲의 형태로 보존됐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기온은 낮부터 빠르게 오르면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나오실 땐 체온 조절할 수 있는 따뜻한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행히 하늘은 맑은 가운데 대기의 질도 양호하겠고요. 메마른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면서 가을철 화자 예방에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오전 한때 흐리고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아서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아침 출근길 북부 지역의 기온 7도까지 떨어져 있는데요. 낮 기온은 20도까지 오르면서 그만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13도 내외로 비슷한 가운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도 한낮에는 기온이 20도를 웃돌면서 포근하겠지만 해가 지고 나면 다시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부 지역의 기온 11도로 출발해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사이 대기가 냉각되면서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서리가 예상되니까요. 등산객들은 산행 시 안전사고에 더욱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적도 맑은 가운데 기온은 15도 내외 보이고 있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일부 공항에 안개가 낀 가운데 김포공항에는 저시정 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초에는 누그러지겠지만 비 소식이 잦은데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 반가운 단비 소식이 또 한 차례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제주시 2호 어촌계 북서쪽 2.8km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0.95톤급 레저 보트가 기관 고장으로 항해할 수 없다며 선장 44살 왕모 씨가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해경은 보트를 도두항으로 예인했으며 승선원 3명도 건강에는 이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선은 저인망 어선 조업 금지 구역에서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부산 선적에 저인망 어선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어제 오후 9시쯤 제주항 북동쪽 41km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해경 항공기에 적발된 뒤 20여 킬로미터를 도주하다 우도 부근에서 3시간 만에 경비정에 검거됐습니다. 제주도가 인구에 비해 성범죄와 폭행 사건이 가장 많은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는 인구 1000명당 0.35명의 성범죄가 발생해 전국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폭행 사건도 인구 1000명당 1.1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교통범죄도 1000명당 1.1명으로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습니다. 제주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면서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방법원에 접수된 형사사건은 3,600여 건으로 재작년보다 10% 늘었고 특히 행정소송 사건은 38%나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지법은 청사를 증축하고 서귀포시에 지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법원 행정처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승마 경기의 제주 개최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제주대학교에서 현지 법정이 열립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가 대한체육회와 대한승마협회를 상대로 낸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오는 26일 제주대학교 경마장에서 현장 검증을 벌이고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대한체육회가 시설이 미흡하다며 승마 경기 개최 장소를 인천으로 옮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